안녕하세요. 2023년 5월 22일 태국 뉴스입니다. 27일과 28일 오후 4시부터 밤 10시까지 방콕 차이나타운 일대에서는 방콕의 동네 음식을 소개하는 음식 박람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야와락과 짜렁크룽, 뜨리미또로변에서 열리게 되는데 방콕 동네의 숨은 맛집들의 음식을 맛볼 수 있다고 알리고 있습니다. 카오산 인근의 삼센로드는 공사로 인해 교통체증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특히 학생들의 등하교 차량까지 몰리면서 정체가 극심해지는데 방콕시는 정체 완화를 위해 35인승 전기버스를 투입해 무료로 운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운영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전 9시, 오후 3시 20분부터 저녁 8시까지입니다. 오늘 까오클라이당과 푸오타이당 등 8개 정당은 정부 구성을 위한 합의각서에 서명했습니다. 각서는 총 23개 조항으로 민주주의의 빠른 회복과 새로운 법준비, 관료와 경찰, 군과 사법개혁, 현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 남부국경의 평화구축 정치적 사건의 재조사, 지역 주민에 맞는 예산 할당과 지역 분권화, 부정부패 문제 해결, 경제 불평등 해소, 국민의 생계에 지장을 주는 법 폐지와 개선, 주류 산업의 독점 철폐, 농지개혁과 산림경계 및 국유지 문제 해결, 전기생산 구조 개혁과 전기요금 제도 개편 및 생산능력 개선, 예산 절약, 신생아부터 노인까지의 복지 개혁, 마약 문제 해결, 대마의 마약류 재지정, 농민의 실정에 맞는 농업 현대화, 지속 가능한 어업 추진, 노동자 권리 향상과 공정임금 도입, 평생학습권 보장, 인접국 등 국가 간 협력을 통한 초미세먼지 문제 해결, 아세안을 비롯한 강대국과의 정치적 균형 유지 등이 담겨 있습니다. 합의각서에는 형법 112조에 관련한 내용이 빠졌는데 이것을 문서에 올렸다가는 헌재에 고발당해 8개 정당 모두가 해산당할 수 있기 때문에 민감한 사항은 제외한 것으로 보입니다. 태국도 학자금을 교육대출기금에서 빌릴 수 있는데 당국은 고3 학생들에게 7월 31일까지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알리고 있습니다. 대출 신청은 앱을 통해 가능하며 올해 할당된 기금은 64만 명분 400억 밭에 이릅니다. 태국은 불교의 나라지만 남부지방은 무슬림 신도가 대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곧 있으면 사우디아라비아의 하지를 순례하는 기간이 시작되는데 타이항공은 한야이와 나라티와 사우디아라비아 메디나와 제다이를 연결하는 특별기를 운행할 예정입니다. 올해 하지 순례에는 6,500명의 태국인이 참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태국의 각종 사기 범죄에는 대포 통장 외에도 휴대전화 대포 심카드도 이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이버 범죄 수사국은 사뭇프라칸 지방의 주택에서 38세 남성을 체포하고 대포 심카드 339개를 증거물로 압수했습니다. 용의자는 타인 명의를 도용해 등록된 심카드를 온라인을 통해 판매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기상국은 태국이 곧 우기에 들어갈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오늘도 중부지방의 날씨는 40도에 육박하는 무더운 기온을 보였습니다. 당국은 42개 지방에 첫 폭우가 내릴 수 있다면서 뇌우 발생 시 건물 내로 대피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태국의 학교들은 대부분 걸어가기 힘들 정도로 멀고 방콕을 제외하고는 대중교통도 거의 없어 등하교 때는 스쿨버스를 이용합니다. 스쿨버스라고 해봐야 승합차 또는 트럭을 개조한 성태우인데 도로교통국은 스쿨버스의 전후좌우면에 주황색 바탕에 검은색으로 통학 차량임을 나타내야 한다고 알리고 있습니다. 수천 노동부 장관은 호주가 석유 및 천연가스 산업 부문에서 일할 노동자를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일러 제작이나 용접 공 등 많은 직종에서 인력이 필요한데 한 달에 약 13만 밭 이상의 높은 임금을 받으며 숙소도 제공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혹서기가 끝나고 22일부터 태국은 공식적으로 우기에 들어갔습니다. 한편 22일부터 25일 사이 북부와 동북부, 중부 일부 지역에 뇌우를 동반한 비가 내릴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15일 새학기가 시작된 가운데 올해 교복 판매량이 예년보다 적었다고 합니다. 경기 불안과 함께 물가 상승 등으로 올해 학부모들은 새 교복 대신 양말 정도만 새로 구입하고 있다고 판매상은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우기에 들어가면 주의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댕기열입니다. 모기에 의해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질환인데 치료제나 예방약은 없습니다. 집 주변의 모기 서식지를 없애거나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최선책입니다. 사이버 범죄 수사국은 방콕 바투만 지역의 창고를 압수수색하고 불법 무선 통신 장비 40만 바 상당을 발견해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38세 남성을 체포했는데 SNS를 통해 허가받지 않은 무전기 등을 유통시키고 있었다고 합니다. 수도권 전력청은 500단위 이하의 전기를 사용한 가정에 대해 할인 적용을 받지 못한 가정에 대해서는 다음 달 요금에서 공제될 것이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방콕시는 24일 딘소로드에 위치한 시청 내 임시주차장에 재활용마켓을 운영한다고 알리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을 가져오면 돈으로 받을 수 있는데 킬로그램당 알루미늄 캔은 30밭, 투명 플라스틱은 6밭, 하얀색 종이는 6밭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6월 23일부터 25일까지 파타야 중부지역에 위치한 선캠 플라자에서는 파타야 인터내셔널 프라이드 페스티벌 2023 행사가 열린다고 합니다. 다양한 성소수자들이 참가하는 대형 행사로 유명 모델이나 방송인, 인플루언서 등 1000명 이상이 참가한다고 합니다. 또 파타야 비치에서는 23일부터 24일까지 파타야 페스티벌이 열리며 유명 음식점들이 참가하는 노점과 아티스트의 공연 등이 열릴 예정이라는군요. 9년 전 오늘은 뿌라유 장군이 익락 정부를 붕괴시킨 쿠데타를 일으킨 날입니다. 익락 총리를 비롯해 내각 장관들은 군인들에게 끌려가 구금되었고 익락 총리는 의회의 산을 강제로 강요당했습니다. 당시 모든 TV 방송은 송출이 중단되었고 쿠데타군의 발표만 나오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네요. 19일 방콕 라차프라송 교차로에는 2010년 민주당의 아피짓 정부 당시 시위를 무력 진압해 희생당한 사람들을 기리는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당시 레드셔츠는 정권 퇴진 등 민주화를 요구하며 도심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었는데 9일간 방콕 중심부에는 야간 통행 금지령이 실시되었고 도심 일대는 데드존이 설정되었는데 이 사실을 모르고 거리에 나왔던 사람들은 영문도 모른 채 저격병들이 쏜총에 숨지는 상황이 벌어졌었습니다. 결국 장갑차를 앞세운 군인들이 실진압이 투입된 진압작전에서 군과 민간인 94명이 숨지고 1283명이 부상당하는 참혹한 상황이 발생했었습니다. 추도식에 모인 사람들은 지난 2010년 사건의 진상조사위원회 설치와 재조사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강제진압과 관련해 아피시 총리와 수택 부총리가 기소되었지만 재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PTT와 방짝주유소는 23일 오전 5시부터 휘발유 제품의 가격을 리터당 34당씩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르이 지방의 한 마을에서는 산에서 캐온 독버섯을 주민들끼리 나눠 먹은 후 2명이 숨지고 7명이 병원 치료를 받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당국은 야생 버섯 채집자들에게 안전한 버섯인지 모를 경우에는 먹지 말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마약 단속국은 수쿠미소이 20일에 위치한 콘도에서 마약을 소지한 한국인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한국 경찰로부터 용의자가 2021년부터 한국으로 마약을 보내고 있다는 통보를 받고 경찰이 콘도를 수색했으며 집안에서는 마약 0.5g을 발견해 압수했습니다. 용의자는 조사에서 SNS에서 알게 된 태국 여성들로부터 마약을 받았다고 주장했으며 체류 기간이 만료되어 불법 체류 상태였다고 합니다. 방콕 통로경찰서는 러시아 국적의 여성 관광객의 가방을 소매치기 한 혐의로 41세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17일 밤 11시경 수쿠미소의 49를 걷고 있던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를 타고 다가가 가방을 빼앗았는데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져 팔과 다리에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여성의 가방 속에 들어있던 에어팟의 위치 정보를 확인해 사무발간에서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팡하지방의 바다에서 관광객을 태운 고속정이 침몰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배에는 외국인 관광객과 가이드 등 7명이 타고 있었지만 다른 선박들이 재빨리 구조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우본나차타니 경찰은 와린참납 지역에 위치한 3개의 상점을 압수수색하고 전자담배와 부속품 약 50만 밭 상당을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2명을 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21일 밤 11시경 나쿠나차시마 무항지역 외곽의 숲에 불이 나면서 주민 20명이 대피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불은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3시간 만에 진화되었으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사모프라칸 이민국은 무향지역 외곽에 숲에 수상한 외국인들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숲속에 설치된 천막 안에는 캄보디아 국적의 남성들이 승려 복장을 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여권조차 소지하고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치앙마이 메조경찰서의 SNS 페이지에 음란물이 게시된 것과 관련해 경찰서 측은 해킹당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현재 페이지를 복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메조경찰서 페이스북 페이지는 10만 명이 팔로우하고 있다고 합니다. 빠툼타니 클롱루앙 지역의 유턴용 고가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가던 40세 운전자가 지상으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커브 구간에서 오토바이가 과속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파타야 좀티엔 지역의 도로에서는 외국인이 몰던 오토바이가 도로턱을 추도로 미끄러져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목격자들은 고속으로 비틀거리며 오토바이가 주행했다고 말했으며 경찰은 국적불명의 운전자 시신을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파타야 중부 지역의 아파트 3층의 방에서는 젊은 여성의 시신이 발견되어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숨진 여성은 약 4일 전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흉기에 여러 군데를 찔려 살해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CCTV 영상을 분석해 3명의 남성을 용의선상에 놓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치앙센 경찰이 며칠 전 미 입국한 중국인 5명을 체포했는데 의문의 태국인이 경찰서로 전화해와 고위직 경찰 간부의 이름을 대면서 35만 밧을 줄 테니 중국인들을 풀어달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경찰이 함정 수사를 벌여 뇌물을 전달하기 위해 나타난 용의자 남녀 4명을 체포해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마하사라칸 꼬순피사이 지역의 치강에서는 민물 양식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40도에 육박하는 더운 날씨에 10톤 이상의 물고기가 폐사해 수백만 밭에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양식업자들은 수문을 개방해 강물의 산소 농도를 높여달라고 요청했지만 5cm 정도밖에 개방하지 않아 결국 대량의 물고기들이 폐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업자들은 팔 수 있는 것은 내다 팔고 있는데 당장 팔 수 없는 것은 염장해서 젓갈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태국 SNS에는 앱으로 호출한 택시를 타고 갔던 여자친구가 성폭행을 당했던 사연이 게시되었습니다. 지난해 말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호출한 택시에 탑승한 여성은 시나카린 도로의 어두운 골목에서 감금당한 채 성폭행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후 범인은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는데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글을 올린 남자친구는 여자친구가 사건의 충격으로 장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범인에게 선고된 3년의 징역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안전을 위해서 운전자의 정보를 알 수 있는 앱으로 호출했지만 이런 강력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심야 시간 택시를 이용 시에 여성들은 안심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